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AP칩인 엑시노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갤럭시 S20의 미국판, 한국판 모델에 모두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가 AP로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IT 전문 매체 GSM 아레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간 삼성은 S10과 노트 10까지만 하더라도 북미, 중국, 일본 판매분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한국과 유럽 모델에는 엑시노스 AP를 탑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수용 폰에서도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은 그간 시리즈 순서에 맞춰서 갤럭시 S 뒤에 숫자를 붙여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갤럭시 S11이 아닌 갤럭시 S20으로 제품명을 정했다는 점도 제약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전에도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AP칩을 결정할 때는 그 가격, 성능,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하는데 그 스냅드래곤 865가 엑시노스 990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도 스마트폰 업체로서 그 AP칩을 결정할 때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제품을 선택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무작정 팔이 안으로 굽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퀄컴 스냅드래곤과 비슷한 수준까지 왔던 그 삼성 엑시노스 시리즈가 엑시노스 990의 경우 스냅드래곤 865와 비교하면 성능 격차가 다시 벌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그 칩 성능을 말하면 삼성의 엑시노스는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비교할 때 그래픽이 좀 처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게는 스냅드래곤이 좋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평가는 실제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삼성의 엑시노스는 영국 반도체 설계 자산업체 ARM의 말리라는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퀄컴은 아드레노라는 그 자사 그래픽 코어를 씁니다. 아드레노는 바로 그래픽 강자 AMD와 관계가 있는데요. 그 AMD 그래픽 칩 이름이 라데온입니다. 이 AMD에서 그래픽을 하던 사람들이 퀄컴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퀄컴의 칩 그래픽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이 아드레노라는 이름도 그 라데온이라는 말에서 철자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픽 분야에서 AMD가 뛰어난데 그걸 퀄컴이 이어받아서 퀄컴 칩의 그래픽 성능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최근 그 GPU, IP 부분에서 AMD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바로 AP 내에서 모자란 그 그래픽 부분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다시 꺼낸 것은 일각에서 삼성이 S20의 내수용 폰에 엑시노스를 채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그 AP 사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추론은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를 놓고 볼 때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P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인 AP를 포기하는 일은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삼성이 최근 그 AP칩에 들어가는 그 CPU 코어 독자 개발을 적기로 한 것을 두고 마치 이 조치가 AP 사업 철수를 위한 그 전 단계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CPU IP 개발을 포기한 것은 이미 영국의 ARM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그 CPU IP 시장에 무한정 자원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P에 들어가는 CPU 코어 설계보다는 아직 시장 변화 가능성이 크고 그 성장 잠재력도 더 큰 그 GPU NPU 시장이 더 낫다고 삼성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성과가 날 가능성이 큰 GPU, NPU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각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그 인공지능 AI 시대의 총알은 다전코 NPU입니다. 여러 연산이 가능해서 자율주행 등의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는 결국 그 NPU 시장을 잡아야 하고 NPU가 본격 개화되기 전까지는 NPU 역할을 GPU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GPU, NPU 시장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CPU 코어 설계 시장을 포기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그 NPU 시장은 무주공산에 가깝습니다. ARM이 호령하고 있는 CPU 시장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달리 보면 AP 시장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CPU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 엑시노스를 폄하하는 주장을 보면요. 삼성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하지만 그 삼성이 AP에서는 퀄컴보다 못하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보다 못하다면서 삼성이 AP를 포기하면 파운드리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역으로 보면 퀄컴과 TSMC도 삼성을 두려워합니다. 삼성은 설계도 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하는 자본 축약적인 제조도 가능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반도체 시장 초기만 해도 많은 회사가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자본 투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정이 복잡해지고 미세화되면서 투자 규모는 커지고 주력 사업에서는 이를 감당할 만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발생하면서 제조를 포기하고 설계만 하는 그 팹리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비싸서 제조가 다 죽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어도 제조를 못하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한국, 일본 등은 정부 주도의 반도체 산업 키우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미국은 자본주의 종주국답게 수십조의 투자 결정을 일개 기업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은 투자 리스크를 회피하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지난 1970년대 메모리에서 제일 잘 나가던 인텔이 처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런 투자 부담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은 결국 그 10중 8구 대부분이 팹리스만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가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삼성은 최고 반도체 기업이죠. 엑시노스는 팹리스로서 최고에 도전하는 삼성이 포기할 수 없는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입니다. 이 팹리스를 포기한다는 것은 종합 반도체 기업 관점에서 보면 반쪽짜리입니다. 단순히 최신 그 내수용 폰에서 AP 채용이 한번 빠진 것을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